이거 봅시다. 문제가 어때? C라는 놈이 20인데 일단 니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알지? 예. 뭘?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3차원상으로 기울어진 놈이다. 사실상 이 새끼를 세워야 2차원 위에서 보면 뭐 그리지? 이렇게 눈 그린 건데 어때? 뭐예요? 예? A예요? 예? 어디 있어요? 로켓 아니에요? 로켓.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거. 우리가 이게 있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네네네. 알죠 알죠. 오케이? 네. 이렇게 바라본다고. 이거 이집트 이렇게 이가 바라보면 안돼 이게 이집. 얘가 사실은 생각보다 널찍하다. 예.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쉽지 않네. 그래서 지금 문제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느낌을 계속 그래서 AC랑 BD랑 똑같은 등변사다리 꼴이고요. CD가 20인데 여기가 120이에요. 그럼 얘들아 등변사다리 꼴 특징 여기가 120이면 여기도 대칭이니까 120인데 여기가 60이죠. 왜 마주보는 각의 크기압이 80도여야 하니까 그래서 등변사다리 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뭐 이런 것도 니네 알 수 있을 거고 맞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 조건 중에서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사다리꼴의 넓이가 75루트 3m 제곱 이하이다. 일단 여기가 60이니까 내가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특수각을 가진 직각삼각형 아닌가? 어떻게? x 루트 3x 얘가 2x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똑같이 자르면 여기 x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야. CD의 길이가 20인 상황에서 여기의 길이는 뭐야? 20-1.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요 새끼도 20-2x가 되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조건을 한번 일일이 분석해 봅시다. 요 조건을 x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때? 선분 AB의 길이는 20-2x는 선분 AC의 길이 2x의 4배인 8x보다 크지 않다. 그 말은 작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지? 오케이? 그리고 사다리꼴 ACDB의 넓이 그냥 S라고 할게.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어떻게 되죠? 40-2. 여기가 20-2x고 여기 전체가 20이니까 40-2x가 되겠네요. 높이는 뭐야? 루트 3x 이 놈이 어떻게 된다? 75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문장 풀어볼게. 정리해보면 루트 3 날라가고요. 네. 여기 있는 2분의 1도 20-x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 어때? 전개해보면 20x-x 제곱이 75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75가 0보다 플러스 7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5, 15, 나나 이렇게 해주면 x가 어떻게 돼요? 5보다 작거나 또는 15. 이건데 어때요? 15는 말이 안 되죠.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 네. 또는 x가 15 이상 이렇게 나오죠. 잘 생각해봐. 20-2x가 이게 말이 되나? 아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런 거야? 모든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0-2x라는 길이가 이런 존재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여기 길이가 20인데 여기가 15고 여기가 15를 먹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된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고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뭐예요? d. 그러니까 20-2x의 최대값과 최소값 다시 말하면 20-2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소리겠지? 네. 마이너스 2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부동간 바뀌면서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그러면 20-2x의 범위는요? 10부터 16. 그럼 답은 26. 26이다. 다음. 되나요? 쌤, 그 AB에다 X를 치면 되죠? AB에다가 X도. 당연하지. 됐죠? 네. 미지수 뭐로 붙는지는 뭐 상관이 없어.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니네가 가장 싫어하는 아, 절대값 나왔어. 절대값이 음식당 들었는데도 자,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잠깐만, 이건 꽤 많이 나오는 함수라 니네가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y가 fx 더하기 절대값 fx다. 뭐 이렇게 절대값 안에 fx가 나와 있는 꼬라지가 꽤 많단 말이야. 근데 니네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했어요. 뭘 외우냐면 아 이거 절대값 붙이면 이거 뒤집는 건데 이렇게만 단순히 외웠잖아. 근데 그 전에 결국 절대값은 뭐 하라고 있는 거고 벗기라고 있는 거고 벗기려면 어떻게 벗겨야 된다. 안에 있는 놈이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내가 나누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니네가 요 문제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거니? 네. 그치? 그럼 범위를 막 나눠주고 막 연병질환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런 유형은 굳이 안 나누셔도 돼요. 그렇게 x의 진짜 범위를 가지고 나눌 필요는 없어. 네. 자, 봐봐. 팁을 하나 줄게. 얘는 그냥 통째로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빠져나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데 fx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0 얘가 음수로 그냥 빠져나오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사실 원래 그림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었던 fx의 그림이 있다고 쳐. 네. 오케이? 지금 나 일부러 2 나눈 거 이제 안 하는 거야? 이거 먼저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그림은 이거 가지고 내가 저 절대값 요놈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마이너스 1하고 3을 기준으로 잘 봐. 좀더 벌어요. 얘는 지금 음수 쪽에 있지.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그냥 뭘로 그려주세요? 0으로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fx가 만약에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얘를 어떻게 준다? 좀더 2배를 해준다. 이거 함수의 실수배 y축 방향으로 2배 실수배 되면 얘는 더 가팔라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감간섭과 상쇄 간섭이라고. 나 지금 처음 들어봐. 오감간섭과 상쇄 간섭이 뭔지 알아? 물릴 때 영어에서 있어? 양자. 양자라는 아, 거. 그치. 맞지. 이게 뭐냐면요. 오감간섭 갑자기 물리 시간이 돼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알아놓으면 좋아. 알겠지? 알아놓으면 좋아. 이게 뭐냐면 파동에서 네. 오감간섭과 상쇄간섭이 뭐냐면 내가 어떤 파동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보청기. 오케이? 내가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보청기를 꼈는데 얘가 말하는 말이 갑자기 왜곡해서 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만 키우면 돼? 소리만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듣는 음파가 한 요 정도 되는 존나 조그마한 이런 음파라고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얘를 그냥 단순하게 키우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크게 들릴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상쇄 간섭은 오히려 내가 이런 음파가 있지. 나 이것조차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새끼가 아예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냐면 얘 완전히 반대되는 놈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0이 되고 얘 더하기 얘도 0이 되고 해서 그냥 안 들리게 돼. 이게 그냥 소리 없애기. 예를 들면 노이즈 캔슬. 그래서 니네가 그래서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끼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실시간으로 니네한테 들려오는 그 소음들 있지. 네. 그 소음들에 마이너스 붙인 그 음파를 계속해서 얘네들이 쏴주는 거야. 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야. 오.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이미지다.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들리는 거는 2배 키워주고 양수인 건 2배 키워주고 음수인 거는 아예 그냥 빵으로 만들어버린다. 됐어요? 갑자기 존나 유익한 좋은데요? 좋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내가 이번에는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gx가 뭐냐면요.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뭐만 해주면 돼? 2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로 빠져나오면 이게 뭐가 되겠어? fx 그냥 살려둡시다. 근데 음수 쪽이 나오게 되면 0이겠지. 그러면 내가 함수가 이번에 -1과 3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얘를 가지고 내가 fx를 바꿔주면 gx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여기도 0이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양수 쪽은 그냥 뭐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 오케이? 그냥 여기는 fx 그 자체라고. 근데 밑에 내려오는 쪽은 그냥 0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저 -1부터 3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 상수함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비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문제 봅시다. 기억. y는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일단 물어보자. 얘들아 gx의 그래프가 이건데 얘는 대칭성이 있긴 해? 네.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와 얘의 일. 가운데인 1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괜찮아? 니은은 어때? gx 이퀄 1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해서 내가 진짜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야. 방정식과 함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요. 내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함수를 그려봐야 된다라고 했어. y는 gx와 y는 1을 그려봤을 때 y는 1은 니네 어떻게 그려? 위에 그려주면 돼요. 위에 이렇게 그리겠죠.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맞는 말이니? 네. 맞는 말이겠다. 괜찮지? 오케이. 디귿은 어때요? 맞습니다.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같은 것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데는 마이너스 저거다. 아니? 네. 맞는 말이 돼서 답은 얘는 디귿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그렇지. 그럼 니네가 이걸 완벽히 이해했다면 7번도 풀 수 있을 거예요. 7번을 풀어보세요. 이건 니네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 고3 때 되면 이거 진짜 밥 먹듯이 나와. 아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얘들아. 이 함수 있지? 나 이거 어제도 수업했어. 고3 애들 수업. 어떻게 붙여있는 거야? 고3 애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거의 숨 쉬듯이 나와. 그냥 이거 이렇게 나왔어. 저 뭐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지수함수인데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벗기려면은 킹스를 가지고 잘 바뀌어야 돼. 이렇게 벗겨야 된다. x가 이렇게 벗겨진다. x가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뉜다. 왜 이게 0승 1이잖아. 위에. 얘네가 0이 되는 그 기준점이 x가 0일 때거든.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어제 했어 내가. 그때는 x가 0이 0일 때는 안 그려줘요. x가 0일 때. 0일 때는 이제 그냥 어차피 0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있구나. 이거 그런 게 있었나? 약간 파이 같은 무리수야. 2.718. 2.718. 못 넣어봤지. 일차함수네. 이거 윤기처럼 생긴 거. 아니 나 아직 불렀고 뭔가 맞아. 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냥 감기 걸려요. 엉망이야. 수가 이렇게
근데 종이로 못하네. 원래 썸복되기 쉽고 정우가 정수 X 10개 느린 게 가능하네. 이따가도 만나요. 정감의 지혜가 어떻게 할지. 쉽지 않다. 혹시 상관 몰라. 아가 아니야. 기다려야지. 사가 나왔으면 너 그림 이상하게 그렸어요. 반대로 그렸어요. 다시 한 번. 세. 종이 컷. 그림 이렇게 하는 거지. 발광 다이어드처럼 생겼는데. 나 이거처럼 넌 그게 함수야? 좀 그게 함수야? 원근법 아니에요, 원근법. S 끊어진 한 수도 있잖아요. 아니 끊어지는 거랑 별개로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내려야 되는데 여기만 갖다 붙여야 돼. 옆에 있는 안경 쓴 친구가 아니야. 아 고역사 100점 나는 다시죠. 아 저렇게 해야 있다고. 발이 짧은 발광 다이어드. 그럼 아니라고. 그렇게 그림 그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분수는 자,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내가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쪽이지? 네. 얘 그래프를 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넓어진 채로. 뒤집어졌어. 일단 그거 마이너스만 적용시킨 거지. 근데 거기다가 3분의 2를 곱했다는 소리는 얘의 최고차인 개수가 알았어요. 작아졌으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러면 조금 왜곡해서 그려볼게. 그림이 이렇게 넓어지게 그려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깔 통일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근데 이번에는 내가 fx보다 작은 쪽을 파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내가 얘를 일로 넘어오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야 되는데 일단 뒤집어줘. 그 다음에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되게 왜곡해서 그린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어떤 놈이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코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양수인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m은 일단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돼야 되는데 부등식 한번 생각해볼까? 그래프랑 직선이랑 비교해봤을 때 곡선이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어? 곡선이 위에 있으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2까지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정수 x 개수가 10개일까를 생각을 해. 마치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7을
포함하고 마이너스 8은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된다로 범위를 잡아주면 되지.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나? 어차피 요 그래프 내에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7, 뭐시기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8, 뭐시기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일단 얘네가 납득이 되잖아.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납득이 되잖아.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양수의 최소값이라고. 그 말은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7. 기울기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완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럼 니네 입장에서 얘는 이 점이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잖아. 언제가 기울기가 최소가 돼? 언제가 더 완만해? 마이너스 7을 지날 때가 제일 완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그 지점은 어디냐면 다름이 아니라 정확히 이 점이 어디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7, 뭐시기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라고. 여기가 2,0인 건 맞으니까 여기에 y 값만 구해주면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얘들아 봐봐. 요 노란색 곡선은 x의 값이 마이너스 7인데 y의 값을 구하려면 어디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해야 돼? 이 노란색 곡선이 뭐였어? 마이너스 요 놈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f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f 마이너스 7을 구하고 싶은데 fx 내가 저렇게 인수분해놨어. 얘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게 어떻게 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18을 바꿔볼 수 있겠네. 즉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이 되고 얘가 2,0이니까 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줘? x 증가량 몇이니? 9, y 증가량은 18. 그래서 답은 2다. 끝나요? 쉽지 않지. 98.5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니네가 아예 손을 못 대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씨발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절대값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소개해줬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보고 쫄지 마. 절대값 보고 이제 니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오케이 절대값이다 나 이거 알아. 다른 애들은 모를 텐데 개이득 하고 그냥 풀어. 알겠지? 오히려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려. 알겠지? 나 이거 알아. 다르든 모르든 한 문제만 20풀 근데 나도 절대값 풀이하는 방법 진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마지막 8번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진짜 아니야. 풀어보시죠. 쌤, 별거 2011년이면 수학 그 수능이 몇 문제예요? 2016년? 11년이요. 11년이요. 11년? 그때는 문제 만 무슨 문제예요? 나도 몰라. 2011년이면 나 초등학교 때야. 그래요. 아, 중학교 때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선생님 네? 내가 듣기로 2011년도 수능이 진짜 미친 난이도였다고 하더라고요. 1컷이 막 70몇 점? 네? 왔다. 내가 수능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 수능 만점자가 있었어. 와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다. 그럼 내가 좀 예? 이건 16년 진짜 수능거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고 살. 기억은 진짜 너네 너무 무시한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되시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기억 유인이 오고 싶다. 쌤 항상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가장 쉬운 숫자. 기억 유인이 좀 쉬우면 이게 쉽고. 가장 쉬운 숫자. 가장 쉬운 숫자. 좀 안타까운 일을 이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온 거 있죠. 수능이 안 나와요. 없어졌어. 예? 진짜요? 수능이 없어졌어. 왜요? 어느 순간 없어져 있던데? 저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선생님이 TV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뭘로 TV에 나오셨냐면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그러니까 이제 원조 티처스입니다. 80일이요?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라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있었어. 근데 이제 존나 자극적으로 일부러 이름을 지었겠지.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그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하회법을 알려주었다 라고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뭐라고 써있는지도 안 나와.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 보기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없이 이걸로만 풀었어. 맞췄어요. 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존나 많이 저 났단 말이야. 수능 출제된 문제를 했는데 확률이 거의 한 80% 확률로 다 맞췄어. 와. 글쎄.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수능 2주 전에 공개했어. 와. 왜 그랬냐면 이거 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면은 이 수능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대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미 인쇄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이걸 공개했어. 와. 문제가 어떻게 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해. 이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보기 출제 원리를 싹 다 바꿔봤어. 와. 그 쌤 때문에. 미쳤다. 그때 수능 나오는 건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수능 나온 거 이거 나왔어. 맞아. 근데 그게 존나 옛날이야. 존나 옛날이야. 2010년? 2009년? 일단 태어났어. 이랬을 때야. 근데 이 이후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오는 구조가 완전 바뀌어버려갖고 이제 이걸 못 써먹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변별에 정말 효과가 있느냐. 어차피 다른 문제랑 비교해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기억은 꽤나 쉬운 편이잖아. 그러면 사실상 니은이 맞냐 틀리냐, 디귿이 맞냐 틀리냐의 4분의 1 확률이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니은까지 맞춰봐. 그럼 50% 확률이잖아. 점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변별력이 있는가? 옳은 것을 할수 있는 건 그래서 그게 수능은 아니고 평가원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었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예? 와. 저기요?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맞으면 설명지요? 100을 더하고 틀리면 그냥 더하지 않는다. 맞아. 니은이 맞으면 10을 더하고 틀리면 더하지 않는다. 디귿이 맞으면 1을 더하고 틀리면 더하지 않는다. 기산 실수한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111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은 거야. 그리고 11 이거는 니은 디귿이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찍지 못하게끔. 근데 이래도 어때? 사실 확률이 8분의 1이야. 그렇죠. 할만해.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평가원에서 2023학년도인가? 4학년도인가? 그때 한 번 나오고 4학년도 2023년도에 작년? 재작년이지. 왜냐면 지금 2025년이지. 그리고 그게 2026학년도라고 불러. 맞아요. 그래서 2024학년도니까 재작년에 한 번 나오고 없어졌어. 욕 대충 해먹고 없어졌어. 개새끼들 주관식을 있다고 만들면 어떡하냐. 그때 어렵지 않았어요. 이때 수능은 아니었어. 아, 평가원이었는데. 그랬다. 니은 어때요? 니은 어떨까 이거? 항상 수능편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차 함수의 그림이 어떤 꼬라지로 그려져야 돼? 더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서 그럼 얘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a제곱 플러스 4b가 돼서 0보다 작다. 작아야 된다. 왜? 근이 없어야 하니까요. 그지? 근데 이거랑 b가 0보다 작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A가 A가 무조건 양수.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얘가 만약에 양수거나 0이 돼버리면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4B가 아니라 B 아니야. B 아우! 아 그렇네요. 오케이, 하여튼 근데 이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만약에 양수거나 0이면 어떻게 된다? 양수거나 0이면 어떻게 된다? 양수거든요. 얘가 전체가 양수가 되니까 요거에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니은이 맞다. 쌤 니은 y절편 가죠. 오케이? y절. 아, 그것도 가능하죠. 맞아, 그렇지. 왜냐면 이차 함수 입장에서 fx의 y절편과 gx의 y절편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b의 값이 양수가 돼버리게 되면 얘의 y절편이 0인데 gx의 y절편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된다. 오.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 사실 디귿에서 그거를 이용을 해먹을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디귿은 사실 그림보다는 식으로 그리는 게 맞더라고. 디귿을 보니까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y는 어떻게 보여요?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직선 y는 gx의 y절편 뭐야? 이 b보다 뭐다? 크다를 물어본 거지. 이렇게 되니를 물어보는 거지. 그 말은 뭐야? 다 정면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b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b만 봤을 때도 어땠어? 얘가 0보다? 작았어요. 작았잖아. 근데 거기다가 3b를 추가해 준 거지. 근데 3b가 뭐라 그랬어? 3b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에다가 음수를 추가해 줬으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쌤 이거 그래프로 보면 왜안 돼? 아니, 아니, 봤을 때 이렇게 없던데?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씨발 질문했잖아 네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꼭지점이 얘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림이 이렇게 진짜 내가 진짜 존나 꼬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씨가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야. 꼭지점에 y좌표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잖아. 그렇지. 그림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맞는데 그림 씨가 작정하고 막 지랄맞게 그려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하여튼간 답은 5번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